세상을 파괴적으로 혁신하는 기업, 0.01%의 천재 CEO가 이끄는 회사, 전기차를 넘어 로봇 AI 에너지 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끝을 모르는 성장주, 결국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 원대한 비전과 로드맵을 갖고 지구에서 모든 테스트를 진행하는 탈지구적 우주 기업을 발견했다라며 흥분했던 수많은 사람들, 주주가치를 생각하지 않는 국장에 지쳐서 혁신적인 기업을 찾아 미국 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파괴적인 혁신 기업으로 불린 테슬라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지난 3-4년간의 짧지 않은 기간을 투자하며 나름 믿음을 유지해 왔건만, 틈틈이 지속적으로 매입하면서 수량을 늘리며 기다려 왔건만, 결국 돌아오는 건 미국 주식 인덱스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환호하며 AI 기업들이 미친 성장률과 매출을 보여줄 때 혼자 반대로 움직이며 주가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어닝은 분기당 최악의 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끝을 모르고 떨어진 거죠. 결국 장기 투자를 외쳤던 사람들, 파괴적 혁신 기업을 환호했던 이들, 10년, 20년 이상을 투자한다는 투자자들, 테슬라는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기업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며 돌아섰습니다. 다시 100불로 빠진다며 놀리는 사람들, 제 영상과 댓글을 보며 영감을 받아서 쇼쳐서 큰돈을 벌었다며 비아냥대는 사람, 망해가는 기업의 주식을 아직도 들고 있냐며 훈수를 두는 사람, 지금은 테슬라를 살 때가 아니라는 사람, 참 다양한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 어김없이 등장하고 영상의 댓글창을 채우고 다양한 커뮤니티에 등장하죠. 소위 전문가란 사람들의 비중 축소 의견들과 매도 리포트가 쏟아지면서 모델2 개발 계획 취소 같은 퍼드들이 온갖 SNS를 뒤덮으며 그렇게 테슬라는 망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이런 퍼드와 공포 뉴스는 하락장에 나올까? 왜 사람들은 연중 최저점일 때 테슬라의 투자를 의심할까? 더 근본적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왜 빠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의견들을 술술 말하겠죠. 매출 감소, 고금리 시대의 판매량 저조, 미중 간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 리스크,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FSD에 대한 현실 직시, 이외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계속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최악의 어닝이라는 테슬라 2024년 1분기 발표 이후 주가는 왜 오르고 있을까요? 이번에도 사람들은 말하겠죠. 이제 과매도 구간을 통과했다. 숏 포지션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 월가 입맛에 맞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일론이 주가 부양용 어닝 발표를 해서 그렇다. 이런저런 이유를 말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말씀하셨던 테슬라 주가가 연중 최저치를 찍었던 이유, 1분기 어닝 이후 상승하는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은 정말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이 맞나요? 혹시 언론에서 들은 얘기는 아닙니까? 언론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그럴듯하고 납득이 되는 시나리오를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한 거 아닐까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했던 거의 모든 설명은 미국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을 국내 언론이 그대로 옮겼던 내용에 또다시 유튜버들이 풀어서 옮긴 그 내용을 듣고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선택한 거겠죠. 그럼 언론에서는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하던가요? 8월까지 빠진다? 단기 반등 이후에 한 번 더 크게 내리꽂는다? 8월 8일 로보택시 공개 전까지 기대감으로 오르다가 그 이후 실망 매물이 쏟아질 것이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왜냐? 이게 가장 그럴듯하잖아요. 언론은 늘 어떤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대중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걸 가장 잘 설명하고 공감을 받고 클릭수, 조회수, 시청률이 올라가야 성공한 언론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충실히 합니다. 실제 그 기업이 어떤 상태인가 보단 일단 현재 일어나고 있는 주가 하락이라는 현황을 가장 그럴듯하게 설명해야 하는 거죠. 더불어 좀 더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할수록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궁금증을 유발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생리로 움직이는 언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노출되고 우리 주변의 구경꾼과 회방꾼들이 한마디씩 던지는 이야기에 멘탈이 무너지며 지칠 대로 지쳐가면 어느덧 테슬라 장기 투자는 멍청하고 무식하고 순진한 발상이었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몽상가들의 자위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최소 10년의 장기 투자 대장정에 테슬라라는 기업을 발견하고 투자하면서 단기적인 시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락 구간마다 끊임없이 등장하는 언론의 공포뉴스와 4848이들의 조롱, 그럴듯한 껴맞추기식 시나리오에서 벗어나 테슬라라는 기업이 세운 마일스톤에서 현재는 어느 구간을 지나고 있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집중한 영역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체크해보는 게 진정한 장기 투자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모델3 대량 양산 체제를 구축하며 파산 문턱까지 갔다 왔던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그 당시 완성한 기가팩토리 시스템을 이용해
전 세계에서 그 어떤 기업도 따라할 수 없는 전기차 생산 능력과 마진을 확보했고, 그 경쟁 우위는 2020년부터 시작된 폭발적인 판매량 증가에 따라 급격한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2023년 내연기관을 포함해서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가 테슬라의 모델 Y가 돼버린 지금, 일론이 2008년에 언급했던 전기차의 대중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동안 매분기 전기차 판매량과 인도량, 매출액과 EPS를 따지며 예쁜 재무제표를 좋아하는 월가의 입맛에 맞게 가파른 상승 구간을 지났고, 그 이후 테슬라는 AI 데이를 통해 FSD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발표하며 그 다음 목표인 전기에너지 기반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모빌리티를 향한 도전을 이어왔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 테슬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2017년 이후 확보된 전기차 생산 능력이나 전기차 자체의 판매량 증가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빌리티의 완성을 통해 더 이상 인간의 노동에 의존하지 않는 자율주행카를 완성해서 진정한 의미의 자동차, 즉 자동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차를 만들어서 기존 내연기관 차는 물론이고 구동력만 전기로 바뀐 전기차들을 모두 오징어로 만들어버리며 더 이상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 과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FSD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고 어디까지 왔는가, 이걸 생각해야 하는 거죠. 챗 GPT와 같이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FSD는 가장 최신 버전을 미국과 캐나다의 일반 유저들에게 공개하고 구독료를 99불로 낮추며 더 많은 차량들의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FSD 마일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FSD의 완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개념인 AI의 연산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인 AI 반도체의 절대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35,000개를 보유한 엔비디아의 H100 반도체를 싹쓸이 구매하면서 올해까지 85,00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죠. 즉, 차량 판매로 벌어들인 풍부한 유동성을 FSD 개발에 집중하며 다른 기업들과의 완벽한 초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일론의 말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에서 메타 다음으로 H100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이 테슬라이며 3위가 xAI라고 말했죠. 이처럼 현재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 회사의 모든 자본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고, 그 결과는 8월 8일 사이버캡이라고 명명한 로보택시의 공개를 통해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일론 머스크라면, 테슬라의 2030년을 바라보는 장기투자 펀드의 매니저라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분기당 전기차 판매량이 중요할까요? 아님 경쟁자들을 모두 오징어로 만들어버릴 게임 체인저이자 전기차를 다음 단계로 진화시킬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인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이 테슬라를 운영하고 있는 CEO나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펀드 매니저에게 가장 중요할 거고, 지금 이 순간 테슬라에 장기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겠죠? 왜냐? 전기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구나 빠르게 따라올 수 있잖아요. 단순히 구동력이 내연기관에서 배터리로 바뀐다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에서 더 싸게 만들고 베끼고 흉내낼 수 있잖아요. 결국 테슬라가 전기차를 판매한 목적은 FSD를 완성하기 위한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의 확보였고, 그게 가능한 수준의 차량 판매가 이루어진 현재의 이 순간 이후 다음 단계에선 당연히 그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모빌리티에 특화된 AI, 즉 물리세계의 인간과 함께 움직이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드라이브 GPT를 완성하는 것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단순한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전기에너지 기반의 로봇 AI 기업이라고 일론이 계속 말해왔던 이유일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테슬라의 가격 흐름과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자본들을 멀리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그 지표 FSD의 완성을 향한 과정에 집중하며 차분하게 자신의 적립식 장기 투자를 이어가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자가 아닐까요? 2020년 제가 처음 테슬라에 투자했을 때 끝없이 오르는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서 주변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와, 테슬라 모델 3 양산하다가 파산한다고 했던 2017년, 18년 이때쯤 테슬라 투자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산 사람들 진짜 부럽다 부러워. 바로 이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똑같은 역사가 전기차 대량 양산 체제의 구축이라는 미션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이라는 미션으로 바뀌었을 뿐 똑같은 흐름으로 반복되고 있는데도 부럽다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떨어지는 주가와 판매 실적 추이만 논하면서 욕하고 푸념하고 놀리고 비아냥대는 모습 속에서 역사는 늘 반복된다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아무리 흥분되고 지금 당장 치고 달리고 싶어도 에너지를 비축하고 자신의 페이스를 조절하며
전체 코스를 완주하고 살아남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속도로 계속 달려야 하는 겁니다. 출발 총소리가 나자마자 앞으로 치고 달렸든 어느 한 구간 전속력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며 선두권으로 갔든 마지막 순간 결승전에 보이지 않거나 중간에 넘어져서 완주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장기 투자도 똑같습니다. 테슬라라는 기업에 흥분하고 오르는 주가에 반응해서 부푼 기대를 갖고 무리한 투자를 하다 보면 마라톤 코스에 늘 등장하는 죽음의 오르막 구간과 끝없이 이어지는 지루한 주변 풍경에 점점 힘을 잃고 지쳐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장기 투자자 여러분, 테슬라 장기 투자자 여러분, 각자 생각하는 테슬라의 미래가 무엇이든 테슬라가 발표하고 그려가는 미래의 로드맵은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의미 있는 차량 판매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드라이브 GPT를 완성해가고 있을 뿐이고, 이게 완성된 이후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자동차에 대한 개념, 서비스업에 대한 개념, 상가에 대한 개념, 업무 공간에 대한 개념, 노동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모든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고정된 상태에서 진행됐던 모든 것, 내가 이동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서비스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알아서 나에게 다가와주고, 업무와 이동이라는 행위가 분리되지 않고 한 곳에서 융합되며 엄청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날 것이고, 공장, 사무실, 건설 현장, 집안 가사까지 인간이 진행하던 모든 노동 환경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며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게 될 테니까요.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의 완성, 이 시점 이후부터인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뭘까요? 투자라는 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을 예상하고 자신의 돈을 거는 행위입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실제로 구현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게 기업 투자, 즉 주식 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 땅의 사용 가치가 높아져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물이 세워지고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으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가는 사람과 그 사람의 기업에 내 돈을 넣어 함께 동업하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장기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일론과 테슬라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론 그놈은 맨날 주둥이만 살았어. 말로는 뭐 이미 화성 갔다 왔겠지. 출시한다고 한 게 언젠데. 기업의 생명은 신뢰 아니야? 지키지도 못할 시간 약속은 하지 말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비아냥대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과 기업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냥 지킬 수 있는 쉬운 얘기만 하면 됩니다. 내년에도 성장하겠습니다. 점포수를 최대한 늘리겠습니다. 신차 개발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지켰다고 얘기하기도 민망한 이런 얘기들을 장황하게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회사에서 개인 평가할 때 MBO에 달성 가능한 것만 그럴듯하게 적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그런 부류가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 목표가 공개되면 다 공격하잖아요. 말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사기꾼이다. 그리고 결국 일론이 말한 대로 되면 그때 가선 시간이 한참 늦었다, 일론 타임이다 라고 하면서 시점을 언급하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늦었다는 시점이 그 어떤 경쟁사도 없는 최초의 제품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출시가 되면 이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테슬라가 어찌어찌 출시는 한 것 같은데 상용차 부분에서는 이제 갓 나온 신차 아니야? 다임러나 볼보 같은 전통의 강자들이 가만히 있겠어? 또 이런 얘기들이 기사에 달립니다. 어디서도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것 같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전문가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고 그게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잊은 채 끊임없이 틀리는 예측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들은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테슬라 주주가 아니거든요. 테슬라의 미래와 함께 동업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빌 게이츠처럼 쇼칠 용기도 없어요. 그냥 입으로만 나불대는 거예요. 왜? 틀려도 손해볼 게 없으니까요. 어차피 테슬라가 자기한테 주는 것도 없고 깐다고 피해볼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엔 현실적으로 진짜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이런 호사꾼, 쇼패팅도 못 치면서 말하는 이런 진짜 주둥이만 살아있는 사람들의 얘기보다 저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행동을 믿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쉽지 않은 목표를 제시해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했을 때 결국 늦더라도 그 목표를 현실로 구현하는 기업, 투자는 그런 기업과 사람한테 자신의 피 같은 돈을 투자해서 그들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것이고요. 어차피 테슬라는 행동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업이니까요. 제가 리스펙이라는 걸 아는 회사 동료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도 동기부여 영상 보냐? 그래서 제가 당연히 본다고 말했더니
다시 묻더군요. 아니, 너 정도 되면 이제 그런 거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야, 나름 리스펙인데 갑바가 있지. 그런 건 필요 없잖아. 사실 이 친구와는 워낙 막역한 사이라서 편하게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거지만 이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메시는 볼 트래핑 못해서 매일 연습할까? 세계적인 성악가는 노래를 못해서 매일 목을 풀까? 최고의 연주가는 자신이 없어서 매일 악기를 조율할까? 그게 아니지. 이들은 각 분야의 최고지만 언제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루틴으로 매일 하는 거야. 그럼 장기 투자자라면 매일 뭘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메시가 아니고 세계적인 성악가나 연주가가 아닌데 매일매일 기본기를 무시하고 건너뛰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말했더니 그 친구가 뭔가 정확히 이해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전 정확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많은 영상의 댓글로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자는 자신이 믿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매집하면서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트레이딩도, 차트 보는 능력도, 매크로를 읽으려는 시도도 아닌 스스로를 다스리는 마인드셋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장기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이 마인드셋은 끝났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전 이 마인드셋에는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메시를 예로 들면 메시가 정말 볼 트래핑 마스터가 안 돼서 매일 연습할까요? 볼 컨트롤이 들쭉날쭉해서 매일같이 연습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세계적인 선수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루틴으로 가져가면서 단련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장기 투자 마인드셋이 끝났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전 기본적으로 인간의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주 나약한 존재라서 언제든 스스로의 입장 변화에 따라서 교묘하게 말을 바꾸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변화된 상황을 좀 더 스마트한 결정인 걸로 포장하곤 합니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하는 장면이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수많은 캐릭터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반지를 손에 끼면서 그 유혹에 빠지는 그 장면이죠. 영화에 보면 그 엄청난 정신력의 프로도도 절대 반지를 없애기 위해 마지막 단계까지 갔었는데 반지를 용광로로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 결국에는 절대 반지의 유혹에 빠져서 반지를 끼고 말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마인드셋이라는 존재입니다. 평소에는 당연히 세팅 끝난 것 같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근데 그러다가 위기의 순간이 오면 잘 버티죠. 무너지는 사람들 보면서 놀리죠. 호통도 치죠. 정신 차리라고 말하면서 현인의 포스도 보여주죠. 근데 더 큰 위기, 진짜 큰 위기, 이건 도저히 못 막을 것 같은데, 이건 정말 답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건 정말 지금 빨리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이 오면 반지의 제왕에 나왔던 백색 마법사로 불렸던 사루만처럼 한때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불렸어도 자신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절대 반지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로 포지션 바꾸면서 흑화되는 캐릭터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캐릭터들을 꽤 볼 수 있죠. 한때 현인으로 불렸으나 어느 순간 유혹에 넘어가서 본질을 잊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인간의 의지와 마인드셋이라는 게 완성이라는 건 없고 절대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장을 예측하지 말라,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처럼 아무리 장기 투자의 마인드셋이 잘 되어 있어도 스스로의 의지를 과신하지 말라는 말을 우린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현인들의 책을 읽고 좋은 동기부여 영상이나 마인드셋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의 느슨해진 악기를 조율하고 밤사이 잠긴 목을 풀고 뻣뻣해진 몸을 풀듯이 지속되는 상승장에 취해 있든 계속 떨어지는 하락장에 움츠려 있든 떡상이 오든 떡락을 하든 미친듯이 상승하는 순간이 오든 끊임없이 추락하는 빔을 맞든 미동조차 없는 수도승의 자세를 갖고 오로지 자신이 믿고 있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 자체의 가치에만 집중하기 위해선 평소에도 매일같이 스스로의 마인드를 단련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정말 중요한 최악과 최고의 순간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고 그래야만 지루한 장기 투자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죠. 세계적인 자산가이자 머니 트레이너인 토니 로빈슨의 책 거인의 생각법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쩌다 한번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다. 모든 행동의 근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길로 갈지 정하는 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결단이다. 내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 내 운명도 형태를 갖는다. 그렇다. 인생은, 운명은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나의 결심이 결정한다. 저는 이 몇 안 되는 문장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운명을 결정짓는 결단이라는 이 챕터에 몇 줄 안 되는 글귀가 우리들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는 나는 무엇을 결심했는가?
이거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현재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구독자님들께서는 각자 나름의 목표와 사정을 갖고 장기 투자를 다짐하게 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곳에 다 모여 있는 거겠죠? 저는 매 영상 맨 마지막에 파도치는 아우트로와 함께 나오는 문장 속에 제 결심을 담아놨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는다. 바로 이 문장이 현재 제 결심, 제가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이자 유튜브에서 계속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끝에 올려지지 않고 스스로의 경제력을 통해 자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안정적인 월 현금 흐름이 생긴 것만이 아니라 든든한 자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려면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남은 기간 난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이런 스스로를 향한 질문과 답을 찾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현재 저는 직장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장기 투자자로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계속 모아가고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로서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는 또 다른 활동을 함께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산과 행위들은 결국 제가 생각하는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결단, 즉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는다라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표를 정한 것이고, 이를 위해 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의 방향에 일관성을 갖고 지속성을 갖고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변화도 없고 변하지도 않을 것 같은 자신의 인생에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운명이라는 암석 같은 돌덩이를 끊임없이 힘을 줘서 밀면서 어느 순간 최대 정지 마찰력을 돌파하는 순간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현실이, 운명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움직임을 만든 힘을 계속 유지하면서 최대 정지 마찰력을 지난 거대한 운명이라는 돌덩이가 이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씩 옆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행동,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 보이던 행위, 적립식으로 모아선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는 생각, 원래부터 재능 있는 사람들이나 잘하는 거지라는 마인드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결단과 이 결단의 순간을 계속 뒤로 미루고 뭉개던 분이 계신다면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산이, 이 행위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맞습니까? 이 구조가 장기적 우상향이 맞다면, 내가 계속 일관성을 갖고 지속할 수만 있다면 성공 확률은 알아서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구조가 하방을 지지해주고 계속해서 하방을 우상향으로 올려주니까 난 계속 노력하면서 지속하고 변심하지 않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어느 순간 내가 결심했던 원하는 목표에 도달해 있지 않을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 말이 맞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지금 지치고 힘들었던 게 싹 풀리고, 뭔가 지금까지 났던 거 다시 집어들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한 게 아까워서라도 다시 한번 더 노력해서 최대 정지 마찰력을 돌파시켜서 자신의 운명을 이동시키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시공간의 자유를 얻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장기 투자를 다짐했던 그 강인한 마인드로 매일 볼 트래핑을 하고 목을 풀고 악기를 조율하는 프로들의 삶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전의 영역에서 절대 자만하지 말고 움츠려 들지도 말고 최대한 오랫동안 지속력을 갖고 꾸준하게 유지하는 힘을 차분하게 키워가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만 해주면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우리들의 뒤에서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